여기는 지금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릉 앞에 있습니다. 저 맞은편에 보이는 바위가 대왕암이라고 불리는데 공식적인 명칭은 문무대왕릉입니다. 지금 해돋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 6시 25분입니다. 문무대왕은 제위 20년 동안 신라의 삼국 통일을 완성한 분입니다. 통일대왕입니다. 서기 68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서기 681년에 55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을 한 다음에 유골을 저 대왕암 안에 푹 파인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무왕은 삼국사기에 남긴 유언을 통해서 장례식 하는데 너무 인력과 돈을 낭비하지 말라는 아주 겸허한 내용의 글을 남깁니다. 그 뜻에 따라서 화장을 하고 그 유골을 저기 안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근방에는 문무대왕과 관련 있는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 등 뒤에는 가문사지가 있습니다. 아들 신문왕이 아버지를 기려서 만든 가문사지의 두 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미로, 한국의 미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견대라는 곳도 있고, 이 근방은 문무대왕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문무대왕면이라고 최근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양북면이 문무대왕면으로 되었습니다. 문무왕은 원래 이름이 김법민이었습니다. 서기 660년에 태종무열왕이 신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니까 35살에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 뒤 20년 동안 전선에서 싸웠습니다. 문무왕은 왕이기도 하지만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백제를 멸망시킬 때는 병부령이니까 국방장관 역할을 했습니다. 김유신은 합참의장이었습니다. 조사히로 이야기합니다.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663년에 그때 외가 400척의 배에다가 3만 명을 실어가지고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때 문무왕은 신라군을 이끌고 당나라 군대와 손을 잡고 지금의 서해안 아마도 군산 근방 백총강 해전에서 일본의 대함대를 격파합니다. 일본은 돌아가면서 백제 엘리트 한 5,000명을 싣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뒤로는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포기하게 됩니다. 서기 668년에 신라와 당은 평양성을 함락시켜서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백제 고구려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당나라가
공격적으로 야욕을 드러내서 신라까지 먹으려고 합니다. 이때 신라 지도부는 김유신과 문무왕이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신라를 도와서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당을 상대로 결전을 합니다. 서기 670년부터 676년 사이 7년 전쟁을 통해서 세계 최강대국인 당과 싸웁니다. 676년 지금 서해안 키볼포라는 곳에서 당나라 해군을 무찔러서 결국 당이 그해 평양에 설치했던 안동 노호부를 만주로 옮김으로써 한반도를 한민족에 넘겨주게 됩니다. 676년이 신라의 삼국통일이 완성되는 해였습니다. 그 5년 뒤에 문무왕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55살 위대한 생애였습니다. 왕으로 20년 동안 있으면서 백제, 일본, 고구려 당을 무찌르고 통일을 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한반도를 보금자리로 삼게 된 것은 바로 저기 그 유고를 안치시켰던 겸손한 그리고 강력한 문무대왕 덕분입니다. 문무왕은 독실한 불교도였습니다. 그분의 유언을 읽어보면은 어떻게 불력자가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민중에 대한 사랑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절절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우리 민족의 성지입니다. 신라가 그때 당나라와 적당히 타협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지금 우리는 저 산동성의 일부가 되어가지고 중국말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민족은 그 순간 신라 지도부가 위대한 결단을 내려서 세계 최강대국, 그것도 최전성기에 있던 당과 싸웠던 덕분에 한반도를 이렇게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민족의 탄생이었습니다. 근데 요사이 북한식 역사관에 넘어간 사람들이 신라의 삼국통일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세를 빌어서 동족을 쳤다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민족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문무왕은 통일을 한 다음에 백제 유민과 고구려 유민을 잘 대우해 주었습니다. 불교의 자비심으로 통일을 함으로써 통일에 따른 후유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내전을 겪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나라로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저는 문무왕을 꼽습니다. 문무왕의 신라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만, 번영만 가져온 게 아니라 주변국들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한반도는 분열된다든지 약한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외세가 덤벼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학적 조건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그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니까 강한 나라가 한반도의 주인이 되니까 일본도 당도 더 싸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거의 약 250년 동안 계속되는 고대사의 황금기가 당, 신라, 일본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그때 서로 교류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문화예술이 꽃피고 경제도 발전하고 해서 우리 민족사의 제1황금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때 신라는 인류국가였습니다. 그 신라의 맥을 잇는 나라가 그 뒤에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다가 일제 36년을 거쳐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살아난 거죠.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통일 신라의 재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진국을 넘어서 인류국가로 갈 수 있었던 그 출발은 바로 저기 그 정신이 깃들어 있는 문무왕, 김유신, 태종무열왕, 김인문 같은 위대한 통일의 영웅들 덕분입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이곳을 성역화해야 합니다. 민족의 성지로 성역화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 등 이곳 출신 정치인과 시장 이런 분들이 요사이 문무왕의 그 고마움을 유형적으로 표현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무왕, 그 유명한 문무왕 유언을 돌에 새겨서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은 경주와 서울, 서라벌과 서울로 대표됩니다. 서울이 한성백제까지 치면은 약 1000년 동안 수도였고, 경주가 또 1000년 동안 수도였습니다. 일출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서서히 밝아옵니다.